이번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DSR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완화를 하느냐? DSR을 5억까지 푼다. LTV 완화를 하는데 LTV만 완화하면은 효과가 없다. 왜? DSR이 적용이 됐으니까. 이 DSR 적용 왜 한 거죠? 대출을 막기 위해서 빨갱이 정부가 대출을 막아서 사람들 집 못 사게 만들어서 보수화를 만든다. 이딴 개소리들 돌았었죠. 그런 말들에 선동이 된다면은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거고, 나 사기쳐 주십시오, 나는 호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꼴이죠. 그러면서 DSR 완화가 되면서 대출이 얼마나 풀리느냐. 자, 여기 보면은 LTV 80%, DSR 40% 미적용해서 이렇게 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DSR 적용이 안 되고 LTV만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다.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담대금리 3.53% 기준 30년 분할 상환. 계속 이거 왜 넣어요? DSR 어차피 적용 안 되는데. 그냥 LTV만 쓴 거예요. 뭐 어려운 말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리고 주담대금리는 왜 3.53%를 넣느냐. 이것도 낮은 금리로 넣은 거죠. 그리고 연소득 뭐 6,145만원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니까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6억짜리 집은 그렇다 칩시다. 왜? 대출이 4억 8천까지 나오죠. LTV 80% 적용 경우. 한국은행 이제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주담대금리는 평균 3.85%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10억이 넘어가면은 LTV 80% 기준으로 하면 LTV가 8억이 되죠. 그런데 이 8억이 다 대출이 나오느냐? 그럼 8억은 5억을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DSR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이 된다고 하면 DSR 40%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소득이 6,145만원이면 주담대금리 3.85%, 계산했을 때 DSR 40%를 맞추려면 2,458만원, 이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30년 상환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능한 주담대 금액은 4억 3천이다. 반면 소득 1억, 주담대 7억까지 나오죠.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푼다는 이유는 뭐예요? 싼 집을 처분하고 고가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 저소득자 대출을 막았다. 저소득자들을 어떻게 하냐? 저소득자들은 대출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봅시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천만 원만 빌려주라 그럭저럭 지인이. 이자도 좀 쳐줄게. 사실 잘 안 빌려주죠. 원금 회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1,000만 원인 사람한테는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왜 은행은 저소득자를 챙겨줘야 하죠?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빚을 빌려가지고 못 갚는 거는 경제 불균형 및 많은 피해를 양산하죠. DSR을 적용하는 이유를 보시면 왜 적용을 하느냐? 은행의 위기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위기란 무엇이냐?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도 있고 91년도에 터졌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죠.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자산 거품 붕괴죠. 정상적으로 뭐 장기적 우상향한다 했을 때 이 정도로 상승하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거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 80%까지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은행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뭘 믿고 빌려줘야 되느냐? 소득이죠.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붕괴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 이렇게 빌려주라는 건 은행한테 굉장히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는 낮다. 그러니까 모기지 업체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방심이죠, 방심. 왜 방심을 했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과거 일본 부동산 왜 붕괴했어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LTV를 막 120%씩 해줬어요. 그 이상 오를 거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죠. 모기지 업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빅쇼트 영화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이런 위기가 있어서 손실 대비로 상품을 만들자라고 권유를 했더니 은행 사람들이 비웃죠. 왜? 슈값은 당연히 계속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데 서브프라임이 뭐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데 뭐만 믿고 들려준 거예요? 주택 가격.
계속 올라갈 거니까. 결국에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환금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부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했어요.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이자가 늘어나 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못 갚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증권 부실화되고 결국엔 리먼 브라더스 은행 붕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퍼진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대출을 풀겠대요. 문제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거. GDP 대비로. 보면 어때요? 가격도. 자, 5억 한도 내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5억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소형 가격이 지금 이 정도니까 5억 한도 내로 소형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중소형 이상부터는 전부 DSR에 걸린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소형들만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저거 왜 풀어줄까요? 소형들을 영끌 실수요한테 떠넘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유동성이 돌아가요? 다주택자들한테.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뭐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 집값을 더 띄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소형들 거래로 인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살아나고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21년 7월 시행됐던 DSR과 이번에 추진안을 보면 어때요? 6억 원 초과 주택, 1억 초과 신용 대출, 이 정도였죠. 총 대출액 5억 초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년 7월 거래량이 반짝 반등이죠. 이게 엄청났냐? 그렇진 않았죠. 약속의 6월에 박살이 나고 7월에 DSR 적용과 동시에 LTV 풀어주니까 반짝 반등했는데 그 이후 거래량은 쭉 감소됐죠.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거래량 늘어봤자 작년 7월 수준이다. 그럼 작년 7월에 얼마나 거래가 됐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데 가계부실은 굉장히 높이는 영향이 된다. 그리고 저렇게까지라도 해서 처분을 하고 거래량을 늘리려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작년 7월에는 주담대 금리가 2.81%였습니다.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주담대 4억 8천 받으면은 월 납부액 199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소득으로 8억 집도 아니죠. 이제 6억 집 이야기 나왔죠. 똑같이 4억 8천을 받더라도 DSR 40% 넘어가죠. 그래도 적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때요? 월 납부액은 227만원으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요. 30만원가량 늘어났어요 벌써. 이만큼 똑같이 또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월 납부액만 260만원이에요 4인 가족 소득에 월 260 납부면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이 원리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죠. DSR이 50%니까. 근데 5%만큼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1.25%예요. 그런데 지금 뭐 1.75에서 2%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소 2%는 기본이다. 아마도 대출 풀고 기준금리 빨리 못 올리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집값 띄워보려고 지금 하는 총재도 바꾸고 뭐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이 늦어지면은 환율 문제 더 생기고 원화가치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만큼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소 올해 말에 이 정도 금리 되지 말라는 법 없다. 특히 1.25%인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준금리 1.75%일 때보다 시중금리가 지금 더 높은 수준이죠. 그 이유 뭐예요? 은행이 확보해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비싼 거죠. 기준금리 이만큼 올라가면 요거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연말 되면은 저렇게 이야기했던 평균 소득이 6억짜리 아파트 서울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중위 가격 봤을 때 소형에다가, 소형이면 중위 축도 못 끼는 그런 아파트들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의 절반이 날아간다. 거래량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포기 사유 1위, 살던 집이 안 팔려서. 분양 입주뿐만이 아니다. 지금 살던 집이 안 팔려서 똘똘한 채를 아무리 지금 밀어붙이더라도 똘똘한 채가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딜 많이 투자를 했냐? 소형 주택들을 많이 투기했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처분해야 되잖아요. 영끌족한테 떠넘기려고. 그런데 영끌족들은 받아줄 수 있느냐? 물론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빅스텝 이야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DSR 50%가 나가요. 그런데 생활 물가도 많이 높아져서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저것도 많이 나가요. 파산은 눈앞에 온 거다. 대출 풀린다, 뭐 표정관리 나선 은행권, 엄청 은행권에서 뭐 완화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야기한 거 보면 뭐예요? 금리 인상기에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고 타이트한 대출 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실적 우려가 나오는, 이거는 저 밑에 핫바리들이랑 그런 거고, 은행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 부작용 우려 심하다. 은행권에선 저런 이야기를 하고 표정관리 나가고 반긴다라고 하는 건 언론의 추측일 뿐이다. 왜? 대손충당금 더 적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실채권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최저 수준인데 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라고 할까요? 원리금 상환유예. 요 폭탄 남아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손충당금이고 뭐고 간에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대손충당금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다. 은행권에서 뭘 반겨요? 결론. 소득 주도 성장 까더니 부채 주도 성장하려고 그래요. 나라 말아먹으려고 한다. DSR은 대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젤3로 인해서 은행권 부실 우려를 막는 정책이다. 바젤론 언제 나왔어요? 일본 부동산 터졌을 때 나왔고 바젤3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세계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 저걸로 부동산 대반전 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인상기라서 사람들 부담 커져서 지금 사지도 못한다. 작년 7월에 왜 거래량 늘었다가 8월부터 계속 줄었을까요? 8월부터 금리 인상했으니까. 저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 거라고 기대해요? 아니에요. 단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양도세 완화나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매물을 늘리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더 빨리 나올 것이다. 왜?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되면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들은 더 많은 자금을 챙길 수 있고 반대로 서민층의 부채는 잔뜩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보시고 DSR 풀어준다고 신난다 하고 대출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